한국 정치는 현재 이재명 씨의 민주당 대표와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의 이중 역할에서 파생된 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북한으로의 자금 이체, 제3자로부터의 뇌물 혐의 및 백현동 지구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씨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씨에 대한 구속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구속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씨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씨에 대한 지지와 비판 사이의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계에 불안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검찰 측면에서는 이재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에는 사법방해 의혹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이재명 씨가 무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인 유인 및 증거 파기에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씨의 무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이재명 씨는 이미 15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며 그의 건강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는 단식을 계속할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식의 지속 여부와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씨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식 장소를 야외에서 실내로 이동시켰으며 그 실내에서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식을 계속할 결의를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씨의 단식과 민주당 내부의 분열로 대한민국의 정치 분위기가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 민주당 내부의 표결 및 이재명 씨의 단식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씨의 단식은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 환경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요한 시험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국민들은 정의, 투명성 및 투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고려입니다.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국가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두가 기대하며 이 중요한 순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시위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개혁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식 중에 그의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어서 이를 중단하라는 요청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14일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표님의 단식 중단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단식 중단에도 저희는 단결하여 강하게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전에도 12일에는 사선 이상 중진 의원, 13일에는 초선 의원들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외부에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거대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김 대표를 포함한 여당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단식쇼로 비난했는데 메시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시점을 주시하고 있으며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일정은 확정되어 있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정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므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소한 20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조홍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서 단식을 말릴 의향이 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명단을 체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언급하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단식 농성장에 어느 의원이 참석했고 참석하지 않았는지 명단을 체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홍천 의원은 이런 명단 관리를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명단을 작성하거나 체크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은 단식 농성장 참가 여부와 민주당 내에서의 입장을 명확히 나타내며 그의 입장은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미래의 공천과 선거 참가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에서의 입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발언은 단식 농성장 관련한 정치적 논란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홍천 의원의 활동은 민주당 내부와 한국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2023년 9월 14일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따르면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농성장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여성이 흉기 난동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인 김아무개 56씨는 10cm 크기의 쪽가위를 휘두르며 퇴거 조치를 진행하던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보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다가 국회 방호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 경비대는 방호과의 요청에 따라 4명의 지원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했으며 이 중 2명의 여경이 김 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여경 2명은 경미한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에 의해 즉시 제압되었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농성장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현장에서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경찰 당국은 사건의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대북 성금 관련 영상에 출연. 이 영상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해당 시기에 대북 성금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제시된 것은 대북 성금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주요 인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김성태 전 대한경제인회 회장, 송병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와 북한 간 협력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이 영상이 그의 대북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상에서는 대북 성금을 둘러싼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는 대북 성금을 논의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에 대한 입증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북 성금과 관련하여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등 주요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들이 대북 성금 관련 활동에 얽힌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북 성금 논란과 관련한 추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된 수사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북 성금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 영상이 이에 더 큰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영상을 통해 대북 성금과 관련된 정황이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후의 정치적, 법적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4년 10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계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오랜 정치 경력, 리더십,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제20대 지사로 재직 중인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경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교육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64년 10월 2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강대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 경력을 쌓아가며 주목을 받았으며 다음은 그의 주요 정치 경력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2004년, 2006년 이재명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국회에서 정책 논의와 입법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토론 능력과 정책 제안은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성남시 시장 2010년, 2018년 성남시의 시장으로 뽑힌 이후 이재명은 현장에서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의 지방정부 경험이 그의 정치 경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경기도 제20대 지사 2018년, 현재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의 제20대 지사로 당선되어 경기도 전역을 관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경력은 그의 정책 이행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경기도 제20대 지사로 재직 중인 동안 이룩한 주요 성과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민주택 사업, 경기도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에 다양한 주택 유형을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경기도민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체증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재명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재명은 그의 정치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재명은 팀을 이끌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책 중심의 정치 스타일을 유지하며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계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풍부한 경력과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정치 경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